국민의힘 내 빅텐트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한동훈 후보가 이제 예, 오늘부터 유세를 시작을 현장 했지요. 유세를 하죠. 예. 오늘부터 이제 부산, 네. 또 내일 대구, 대구. 그다음 모레가 청주하고 원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당 대표 시절도 그랬고 이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나 공원이나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컨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어떻게 그렇게 한쪽에서 오고 그리고 예. 어저께 서울역 집회 같은 서울역 유세 때는 그 권영세 전 예,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이 연단에 나와서. 오르고 예. 또 저기 배현진 의원도 예, 오르고 예, 해가지고 또 뭐 일부 지지자들이 막 야 뭐 나가 뭐 이러고 했다 그러던데 이제 그럴 필요 없고 그럼요. 지금은 지금 오늘 저기 우리 김경식 교수님과 말씀 들어보면 모두가 예, 그 예. 뭐라 연성 독재 그 그렇죠. 정말 전부 다 합법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그냥 이 짓누르는 네네. 그런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진 권력의 출범 막자라는 게 큰 대의로 그럼요. 빅텐트가 얘기되고 있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저도 3시 50분에 예. 김문수 후보 오면은 송파에 지금 우리 송파 가불병이 다 모입니다. 예. 그러면 가서 아마 후보 오기 전에 우리가 좀 분위기를 띄워야 되고 그러면 박정은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이나 저도 한마디씩 유세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다 모여서 네. 이제 힘을 합쳐서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 네. 지금 우리의 차이는 뒤로 하고 연성 독재가 눈앞에 지금 아른거리고 있는데 러시아의 푸틴이 사실은 도망갈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이제는 우리 당에서는 정말 이 김문수 후보의 이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네. 전부 힘을 합쳐서 좀 같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승은 좀 나올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참 어제 이제 지금 어저께 저 이준석 후보하고 만나서 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아직은 딱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네, 없는 것 네.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이게 지금 단일화는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가장 성공적인 단일화가 이제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그렇죠. 단일화였잖아요. 그때 단일화가 정말 노무현은 노무현표를 한 20 몇 프로 갖고 있었고 정몽준은 정몽준표를 한 20 몇 프로 갖고 있었어요. 있고. 그리고 둘이 합치면 가장 앞서갔던 이해창 후보를 아슬아슬 이길 수 있는 수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엎어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지금 상황에서 왜 이준석이 관심을 안 갖냐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돼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또 치고 올라가서 네. 조금 상승세가 좀 붙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지금 지지율이 사실은 이렇게 눈에 띄게 올라가는 모습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전부 반등을 하는 상승 효과를 보이고 그래서 분위기가 살아서 둘이 합치면 이길 수 있겠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예. 이런 희망을 줘야 그러면 야 둘이 합쳐서 이길 수 있는데 너희들이 단일화 안 해? 그럼 단일화 안 하고는 못 빼깁니다. 그렇죠. 단일화 압박을 받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수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합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단일화 압박이 세지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김문수 후보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율 상승의 효과를 좀 노리고 지지율을 좀 올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고 저는 이준석도 예. 지금 다니면서 자기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한 45% 정도 나와야 네. 이재명 이길 수 있다. 네. 그런 희망이 생기면 그 누구도 사실은 그 단일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거의 51%, 예. 뭐 49% 그러니까 거의 딱 50%에서 가고 있고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는 합쳐도 한 4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40이 안 되는 것도 있고 40 조금 조금 넘는 것도 것도 있고. 어쨌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고 아직. 그렇죠. 그래서 되려면은 이준석 후보가 두 한 자리로 두 자릿수 올라가고. 올라가고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좀 후보도 한 반등해서 30% 올라가고. 30% 후반대 그렇죠. 정도 가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일화하면 정말 그 극적인 역전승이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아까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이번 대선이 정말 너무너무 운동 기간이 짧아가지고 너무 지금 신속하게 단기간에 치르니까 예,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당장 이번 주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나면 이제 그 뒤로는 여론조사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공표 못하죠. 시간이 이제 얼마 시간이 별로 없기 없습니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여유를 가진 듯이 저렇게 하는데 어쩌라고요 나오는 거죠. 어째라고 근데 그래도 이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2차 이번 경제 토론은 1차 토론은 아까 뭐라고 했죠? 좀 고만고만했다. 고만고만 했다고 했는데 23일 날 그 사회 부분 토론 그리고 27일 날 정치 부분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바로 이렇게 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서 많은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고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장이 열릴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계기를 삼으려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본래 인성이나 예. 이렇게 품성이 점잖고 네. 어른스럽고 이렇게 보수의 품격을 항상 가지신 그런 예.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처럼 이렇게 뻔뻔하고 정말 금방 한 말 뒤집어 엎고 그렇죠. 그다음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후보랑 하면은 점잖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토론 준비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공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그 품위와 품격은 지키되 예. 이재명 후보의 정말 그 아킬레스건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틈새가 나오면 바로 들어가서 정말 국민들이 시청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 혼쭐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좀 카타르시스라도 좀 느끼게. 그 사회 부분 토론을 조금 기대를 하는데 그 이분 저 인터넷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난파리를 못하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파리를 못하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했던 김문수가 나오니까 치적파리를 못하고 그리고 운동권이었던 김문수가 나오니까 인권파리를 못하고 그리고 공장 위장 취업했던 김문수가 나오니까 소년공파리도 소년공파리도 못한다. 못하고. 그래서 이런 대립되는 걸로 할 수 있는 장이 이게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너무 오소독스하게 자 경제 부문 토론입니다 하니까 일자리 창출 그리고 뭐 저기 청년 대책 이런 경제 부분만 준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민노당 권영국이 내란 물으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이준석 후보가 저기 오늘은 경제입니다라고 해서 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사회 부분에는 이제 또 사회 부분이니까 예. 준비해가지고 그럼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해서 지지율 상승을 하고 우리 또 김근식 교수님도 또 이 당협위원장이시고 하니까 열심히 뛰고 네네. 그리고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제 하와이에서 뭐 넥타이는 빨간 거로 다시 갈아맸다고 하던데 정말 타고난 분이에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뭐 대선 끝날 때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고 안 들어올 것 같고요. 근데 예. 어쨌든 어제 특사당 가서 예. 만났고 그다음에 뭐 지금 전해지는 보도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했으니 김문수 후보 지지가 맞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그 전에는 굉장히 불안했던 게 넥타이도 파란색으로 바꾸고 뭐 민주당으로 따라갈 거 그랬다는 등 그때 이제 노무현의 꼬마 민주당을 따라가려고 했다. 뭐 이러고 이 당에 진절머리 난다는 등 뭐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선을 넘나 뭐 이런 불안감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럴 분은 아니고 예. 아니 그동안에 홍준표 시장이 계속 뭐 한동훈을 비판할 때도 그랬고 윤석열을 비판할 때도 그랬고 비판했던 가장 중요한 기본 출발점이 뭡니까? 내가 이 당의 본류야. 내가 이 당의 주인이야. 그렇죠. 내가 이 당을 지켜왔어. 이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당을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봤는데 어찌됐든 흥행에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파란색 넥타이 바꾸고 바로 몇 시간 만에 또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흥행사 기질 대단해. 저 흥행사 기질을 가지고서 좀 대선에 같이 좀 안철수 의원 열심히 뛴다면서요. 열심히 뛰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열심히 뛴다면서요. 이 두분 경선에서 열심히 뛰는데. 다퉜던 그렇죠. 분들 그럼요. 예. 같이 합류해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반전의 계기를 남은 2주 기간 네. 우리 저 D-14 남은 네. 기간 동안 야구도 그렇고요. 네.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네.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요. 네. 세상 일은 모르고요. 정치는 생물입니다. 일단 희망을 갖고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나와 주실 거죠? 어떠신가요? 야 나오라면 나오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예. 지금 선거 이게 뭐 예. 이렇게 막 지역 유세도 다니고 예, 이러셔야 되니까. 주말에 요새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평일에는 이제 아침 출근 인사, 저녁 퇴근 인사가 예. 중심이고요. 아. 이제 이런 오전 오후 시간에는 이제 조별로 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인사드리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음. 시청자들은 또 이제 선거 운동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선거 운동원들은 그럼 한 몇 명씩 이렇게 있습니까? 2명, 3명씩 조를 짜서 조를 다닙니다. 짜가지고요. 예, 예. 한 뭐 그 저기 인원의 그 동별로 제한이 제한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동별로 한 명. 한 명, 예, 동별로 예. 한 명.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저도 이제 저희 이제 막 빨간 옷, 그렇죠. 파란 옷 입은 분들이 출퇴근길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네. 그 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점점 더 그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예.